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M웨어 탄주 랩스의 오창용입니다. 오늘도 VM웨어 탄주 웨비나를 통해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뉴노멀 시대의 애자일 팀, 어디까지 준비했니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Q&A 시간을 별도로 가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채팅창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창윤이고요. VM웨어 탄주 랩스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한국을 포함한 싱가포르, 홍콩, 인도, 중국과 같은 국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업무는 앱 현대화, 앱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특히 기업 내 엔터프라이즈 기업 내에 애자일 팀을 만들고 애자일 팀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네이블먼트 작업들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VM웨어 이전에는 글로벌 금융회사에서 이노베이션 랩을 총괄하는 리더로서 다양한 디지털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서 제가 속한 VM웨어 탄주 랩스 조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VM웨어 탄주 랩스는 과거의 피보탈 랩스, 피보탈과 같은 이름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애자일 혁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과거 약 30년 동안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스타트업,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글이나 트위터, 이베이와 같은 유명한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에 애자일 팀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혁신적인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도움을 드린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VM웨어라는 가장 큰 조직 안에서 VM웨어 탄주 랩스는 크게 두 가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고 두 번째는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실리콘밸리에서 1989년 창업을 해서 지금 전 세계 10개국 이상에서 VM웨어 탄주 랩스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약 8명 명의 애자일 전문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문가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더욱더 흥미로운 점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코비드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냈었죠. 경기에도 여파가 있었는데 저희 VM웨어 탄주 랩스 서비스를 통해서 약 892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비드19로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 많은 비대면 채널에 대한 니즈,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각 기업들의 요구사항들은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코비드19 이전과 동일하게 거의 큰 차이 없이 진행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VM웨어 탄주 랩스 오피스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유럽에는 런던이나 파리에 위치하고 있고 아시아 시장에는 싱가포르나 일본의 도쿄, 호주 시드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VM웨어 탄주 랩스 서울 오피스도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국내 시장에서 더 많은 기업들과 더 흥미로운 주제로 협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VM웨어 탄주에서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도움을 드리는 역할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화된 툴을 통해서 더 많은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VM웨어 탄주 랩스는 이러한 플랫폼과 도구뿐만 아니라 애자일과 관련된 또는 앱 현대화에 관련된 다양한 베스트 프랙티스 방법론들을 여러 기업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업 내 이런 애자일 문화를 만드는 것을 도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이러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기업들,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을 만나보면은 국내나 해외나 막론하고 공통의 두 가지 니즈,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모두 다 IT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업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더 빠른 속도로 개발할 수 있을까?
더 빠른 속도로 고객한테 런칭을 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아서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요. 기업들의 고객들이 더 많은 부분들을 비대면 채널,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 디지털 채널이라고 하면은 모바일이나 인터넷, 그리고 최근에는 IoT와 같은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접점의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하는 것이 현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 내에 있는 많은 워크로드들을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을까? 클라우드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기업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전략적인 과제이자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이동하고자 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비용 절감에 대한 의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점들, 보안에 대한 이점, 또는 안정성에 대한 이점, 또는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더 스케일러블하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업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 따라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기업마다 여러 가지 이유는 다르겠지만 우리 기업 내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 어플리케이션을 더 빠른 속도로 만들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이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두 가지 토픽을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의 기업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우리 기업 내 이런 IT팀, 디지털 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업 내에서도 더 긴밀한 속도로 고객의 피드백에 반영하고 조직 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팀이 있는지, 이것이 바로 지금 웨비나를 듣고 계신 많은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빅 퀘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IT팀, 디지털 팀의 필수 요소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프로덕트, 어플리케이션을 더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플렉스블하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애자일 팀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애자일 팀이 가장 잘해야 되는 필수 역량 중에 하나가 바로 앱 현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앱 모더나이제이션, 앱 현대화라고 하면은 새로운 프로덕트를 빌딩하는 과정도 현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아키텍처를 다시 리팩토링하는 과정도 모더나이제이션의 카테고리에 분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클라우드로 갈 때 우리가 컨테이너라이징을 하거나 또는 환경을 바꿔서 호스트를 변환하는 것도 앱 현대화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자일 팀이 앱 현대화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현재 IT팀, 디지털 팀이 갖추어야 될 역량이고요. 거기 추가해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런 애자일 팀 앱 모더나이제이션이 바로 원격 환경에서, 리모트 환경에서도 가능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셧다운이 발생을 하고 비즈니스 영속성에 대한 문제를 대면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리모트 환경에서 이런 애자일 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는 것은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앞으로도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웨비나의 저의 토픽은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뉴노멀 시대의 Agile is on. 제가 최근에 밀고 있는 슬로건인데요. Agile is on.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제 Agile 프로세스가 온라인으로 갔다. 리모트 환경에서도 이런 Agile 프로젝트가 Agile 컬처를 빌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셧다운으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계속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이노베이션에 대한 니즈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제가 스위치를 오프에서 온을 킨다고 하죠. 스위치를 오프에서 온을 킬 때 이 애자일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역량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제를 영어로 작성을 했는데요.
이런 애자일 개발팀과 리모트 팀이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이노베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는지를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젠다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이며 탄주랩스에서 소개해드리는 밸런스드 애자일 팀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애자일 개발팀이 리모트 환경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크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사례는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최근에 핫화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디자인, 두 번째는 유저 관점의 유저 센터드 디자인을 리모트 환경에서 애자일 개발팀이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사례는 린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할 때 애자일 팀이 어떻게 리모트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를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리모트 환경에서 애자일 프랙티스들, 어떠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소개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원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협동 툴, 디지털 툴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런 툴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오늘 웨비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밸런스드 애자일 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장표는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개발 프로세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워터폴 모델, 포프소 모델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고객들, 엔드 유저 입장의 문제점이나 페인 포인트를 확인하고 또는 엔드 유저한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우리가 요구사항을 만들고 아키텍처 디자인도 하고 프로그램 코딩을 하고 테스팅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실제로 고객한테 제품을 딜리버하게 됩니다. 이런 워터폴 모델에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2가지 임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많은 스테이크홀더가 모여서 노력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유저의 페인 포인트나 아이디어로부터 실제로 현실화해서 만들고 다시 유저의 피드백을 받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사이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할 수 있는 내용은 이렇게 마케팅팀, 개발팀, 그리고 디자인팀, 프로그램 매니저 등이 모여서 많은 시간을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든 제품, 기능 자체가 실제로 우리의 제품을 사용할 고객들, 엔드 유저가 원하지 않는 제품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 원하는 엔드 유저가 정말 기쁘게 쓸 수 있지 않은 기능을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2가지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지금 웨비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충분히 고민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며 탄주랩스에서 말씀드리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삼각형인데요. 대부분의 기업들, 워터폴을 따는 기업에서도 이 삼각형의 하단에 2가지 요소들, 우리가 만든 제품이나 기능들이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피지블한지, 그리고 우리가 만든 기능들이 사용자가 사용할 만한 유지블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이 2가지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워터폴 프로세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탄주랩스에서는 피저블하고 유스블한 내용을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가 만든 제품의 내용들이 고객들한테 정말 유용한 기능을 주는지, 유스풀한 내용을 주는지, 또 유용함을 넘어서서 고객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쓸 수 있는,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조이풀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주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치 있는 프로덕트 빌딩하는 프로세스에 녹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고객들이 필요한 많은 기능들을 한 번에 런칭하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슬라이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단위로 우리가 필요한, 고객이 진짜 원하는 제품의 기능들을 먼저 출시를 하고요. 그것이 고객이 유용하게 판단하고 정말 조이풀한 경험을 줄 수 있는 기능을 먼저 출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고객한테 받아서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는 것이 바로 보이면 탄주랩스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가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워터폴 프로세스와 애자일 프로세스를 비교했을 때 가장 차별화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리스크를 다운시킨다,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장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검증되지 않는 에포트, 검증되지 않은 노력들, 리스크가 계속 증가하는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워터폴이나 포포스 모델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왜냐하면 많은 기능들을 만들고 실제로 그 제품을 출시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프로덕트에 담겨져 있는 리스크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늦게 온다는 것입니다. 애자일 프로세스에서는 이와 같이 굉장히 짧은 사이클로 리스크를 검증하고 이 리스크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품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측정을 하고 측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학습한 내용 또는 고객의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할 내용들을 학습을 해서 이 내용을 다시 반영하는 사이클을 굉장히 짧은 사이클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에포트나 검증되지 않은 리스크가 그 사이클 내에서 계속 줄어들 수가 있고요. 이 줄어드는 리스크 때문에 계속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애자일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VM웨어 탄주 랩스에서 말씀드리는 밸런스드 애자일 팀은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이고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밸런스드 프로덕트이 비즈니스에 어떤 아웃컴, 어떤 밸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을 때 이 중에 어떤 것들을 백록으로 만들어서 우선시해야 되는지를 우선순위 정하게 되고요. 그 왼쪽 하단에 있는 디자인의 부분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실제로 고객, 엔드 유저가 어떠한 니즈를 갖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쓰고자 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고객을 공감하는 활동들, 고객을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고객 입장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덕트 디자인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디벨로먼트인데요. 실제로 비즈니스한테 의미가 있고 유저한테 의미가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실제로 구현 가능한지, 피저블한 내용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디벨로먼트 영역입니다. 이 밸런스드 애자일 팀의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디자인, 디벨로먼트는 각각의 상하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평등한 수평적인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밸런스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이 바로 밸런스드 애자일 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직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졌죠. 금융업이나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같이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드 애자일 팀에는 프로덕트 매니저, 디자이너, 디벨로퍼뿐만 아니라 시큐리티에 관련된 부분들, 또 업종에 따라서 리스크나 컴플라이언스, 리거에 관련된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밸런스드 애자일 팀을 만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유저 입장에서 공감을 일으켜서 우리가 유저가 원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하게 되는데요. 저희 과거에 보면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단순히 비주얼 디자인, 시각적인 디자인, UI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프로덕트 디자인은 UI뿐만 아니라 인터랙션에 대한 디자인,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디자인을 담당하게 되고요. 우리가 고객을 타겟팅하는 고객들의 페르소나를 정의하고 어떠한 유저 저널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서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의 디자인, 디스커버리 활동하는 것이 바로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커버리한 내용들은 프로덕트 매니저가 실제로 작성 가능한 유저 스토리를 백록으로 만들게 되고요. 우리 제품 내 모든 기능들을 한 번에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포커스를 해서 가설을 검증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서 이걸 수정하는 과정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백로그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한테 가서 실제 코딩 작업들, 개발 작업을 하게 되고요. VMware 탄주 랩스에서는 주로 페어 프로그램이나 테스트 기반 개발을 바탕으로 애자일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 코드는 소위 말하는 CI/CD,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와 같은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적용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덕트는 다시 유저한테 가서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이클은 단순히 한 번에 거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이터레이션을 거쳐서 빠른 루트로, 빠른 속도로 피드백을 받아서 이것을 반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VMware 탄주 랩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랙티스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디벨로먼트 영역은 저희는 에자일 중에서도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방법을 프랙티스로 만들어서 여러 기업들한테 전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서도 1대1로 엔지니어가 페어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들, 또 소스 코드를 만들기 이전에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만들어서 개발을 진행하는 테스트 드리븐 개발. 저희는 보통 하나의 이터레이션을 일주일 단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의 아주 짧은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에자일 개발하는 부분들도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프랙티스에 녹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운데에 있는 유저 센터드 디자인, 고객 중심의 디자인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유저를 인터뷰하고 우리가 정의한 페르소나에 대해서 어떠한 유저 전의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시각화를 해서 프로타이핑을 만들고 프로타이핑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진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영역이고요. 우리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실제로 작은 단위의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최소 기능의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 피드백을 받아서 실제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듭하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고객 피드백을 받았을 때 뭔가 방향 전환이 필요했을 때 이런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설에 대해서 검증이 됐다고 하면은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형태대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VMware 탄주 랩스는 이러한 다양한 프랙티스들,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디자인, 디벨로먼트의 그 다양한 프랙티스들을 바탕으로 고객들, 우리 기업 고객들의 회사에서도 좋은 제품들,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이네이블먼트 하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된, 전문화된 기업이라 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에자일 프랙티스들을 여러 기업들에게 널리 알려드리고 더 혁신적인 제품들이 국내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자일 개발팀, 특히 리모트 환경에서 에자일 개발팀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 첫 번째 사례로 마이크로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큰 화두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A 디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VMware 탄주 랩스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디자인할 때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목표 설정입니다. 저희가 오브젝티브 키 리절트라고 OKR이라는 세션을 진행하게 되고요.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이 목표가 어떻게 더 수치화할 수 있는 그리고 측정 가능한 형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앰비시어스한 목표를 더 높이 잡아서 우리가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크라이테리아를 바탕으로 OKR을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목표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이벤트 스토밍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벤트 스토밍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각각의 비즈니스 이벤트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모든 기능들을 한 번에 런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슬라이스 단위로 우리가 반드시 먼저 만들어야 될 기능을 먼저 슬라이스로 만들어서 선택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노셔널 아키텍처를 디자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저희는 보리스라는 이름의 노셔널 아키텍처를 디자인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제로 구현할 백로그를 만드는 스냅이라는 문서 도큐멘테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코딩을 하게 되고 우리가 자주 쓰는 패턴들, 자주 쓰는 반복적인 아키텍처나 디자인 패턴이 있을 때 쿡북, 요리책이라고 하죠. 요리책 내에 다양한 레시피로 만들어서 이 기업 내의 다른 팀 또는 기업 내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레시피를 만들어 드리고 프로젝트를 완료하게 됩니다. 각각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이벤트 스토밍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오프라인에서 작업하게 되면은 굉장히 간단한 도구들, 여기 스티키라든지 포스트잇 또는 펜 그리고 이 테이프와 같은 이런 간단한 도구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단순히 IT팀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유저, 비즈니스 SME도 같이 모이고 아키텍처를 담당하는 IT 전문가, 개발자들도 모여서 같이 브레인스토밍하고 우리가 만드는 프로덕트에 어떠한 비즈니스 이벤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간 내에 의미 있는 아웃풋들을 만들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프로젝트 했던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같이 서서 다양한 형태의 스몰톡을 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비즈니스 이벤트를 발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와 같이 나왔고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사례이고요. 이 결과도 이와 같이 포스트잇 붙여서 비즈니스 이벤트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식별된 비즈니스 이벤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가 디자인하고자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식별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각각의 비즈니스 이벤트들의 어떠한 페인 포인트가 있는지 또는 어떠한 인핸스먼트 영역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작업을 해서 추후 디자인하는 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 스토밍 작업들이 리모트 환경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디지털 화이트보드 툴을 활용해서 이벤트를 붙이고 이벤트 스토밍 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런 리모트 환경에서 툴을 사용하니까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이벤트 스토밍을 하면은 우리가 만든 이벤트들, 캡처한 내용들이 다 오프라인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디지털 자산화하는 데에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디지털 툴을 사용해서 이벤트 스토밍을 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모든 디지털 자산이 캡처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우리 프로덕트에 대한 이제 비즈니스 도메인이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간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모트 환경의 툴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줌인, 줌아웃 기능이 있죠. 그래서 좀 더 크게 보고 작게 보고가 그때그때 가능하기 때문에 한눈에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유연하게 볼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이 끝나면은 저희는 노셔널 아키텍처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저희 회사에서 보리스라는 이름으로 이런 기법을 만들었고, 이 보리스에서는 각각의 서비스 내,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관계를 보고 이것이 어떠한 동기적인 콜을 하는지, 비동기 콜을 하는지도 식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서비스 간의 관계를 보는 보리스 다이어그램도 리모트 환경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디지털 화이트보드 툴을 이용해서 노셔널 아키텍처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또 복잡한 형태의 서비스 디자인, 또 복잡한 형태의 인터랙션에 대해서도 쉽게 캡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셔널 아키텍처 디자인이 끝나면은 우리가 실제로 구현하고자 하는 서비스 단위의 문서화를 하게 되는데요. 백록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인데요. 이 각각의 하나의 페이지가 서비스 하나에 대한 문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하나에 어떠한 API가 있고 데이터셋은 어떤 게 있으며 또 어떠한 스토리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지들을 식별하는 작업을 스냅이라는 이름의 도큐멘테이션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트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스냅이 도큐멘테이션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작게 있는 부분이 이제 리모트 환경에서 진행했던 하나의 예고요. 흰 박스 하나가 서비스 하나에 대한 디자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 내용의 구성 요소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서비스 하나의 API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데이터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UI는 어떤 부분인지, 또 이 서비스에서 갖고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지도 식별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구현하고자 하는 스토리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서 실제 구현을 하는데 문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유저 센터드 디자인, 고객 중심의 디자인에 대한 리모트 환경에서 우리가 애자일 팀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자일 팀, 개발팀 프로세스에서 특히 고객 중심 디자인을 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페르소나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을 타겟팅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페르소나를 정의하고 실제 우리가 타겟팅하는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식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면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애자일 팀이 페르소나 정의를 했던 사례고요. 실제로 페르소나에 대한 이름도 정해주고 이렇게 그림도 그려서 어떠한 인상을 갖고 있는지도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또 이 페르소나가 어떠한 데모그래픽 정보를 갖고 있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또 어떠한 니즈와 고를 갖고 있는지도 디파인하고 브레인스토밍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페르소나 정의에 대한 활동들이
리모트 환경에서 동일하게 작업이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디지털 화이트보드 내에서 페르소나 정의를 한 사례입니다. 오히려 더 다양한 툴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은 더 팬시해졌네요. 더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데모그래픽이나 그리고 비헤비어나 또 니즈나 골도 같이 디파인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정의된 페르소나를 바탕으로 또 할 수 있는 작업이 바로 디자인 스튜디오로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굉장히 많이 상세하게 디자인한다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작은 아이디어들 많이 도출하는 작업이 바로 디자인 스튜디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디자인 스튜디오를 했던 사례입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벽에 붙여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게 되고요. 왼쪽에 있는 부분이 리모트 환경에서 디지털 화이트보드 툴을 이용해서 디자인 스튜디오를 전향했던 사례고요. 실제로 본인이 갖고 있는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그 디자인 스튜디오 내용들을 사진 찍어서 캡처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올린 내용들을 원격지에 있는 다른 위치에 있는 팀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스티키도 붙이고 여러 가지 내용 코멘트도 담아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유저빌리티 테스팅, 사용성 테스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고객들과 프로젝트를 했던 사례고요. 인도네시아 고객이 실제로 모바일 앱을 만들 때 이런 사용성 테스팅을 원격에서 진행했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텔레컨퍼런싱 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공유해서 사용성 테스팅이 가능하고요. 또 프로토타이핑 툴, 자동화된 프로토타이핑 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 화면을 공유해서 실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원격지에 있는 고객이 직접 사용해 봄으로써 이 모바일 앱의 특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린 프로덕트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덕트 매니저가 의미 있는 우선시하는 백로그를 만들어서 제품을 만드는데 비즈니스의 가치를 보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가장 시발점에 하는 활동이 바로 목표 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 목표 설정, 골 세팅을 할 때 브레인스토밍 하는 활동들을 디지털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진행했던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유저 스토리 매핑을 했던 작업이고요. 이제 에픽 단위에 어떤 스토리들이 나열될 수 있는지 우리가 스티키를 통해서 붙이고 그룹핑하는 작업들도 진행했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린 캔버스 디자인입니다. 린 비즈니스 캔버스는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사업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고요. 보통 우리가 킥오프할 때 초반에 작업을 하기도 하고 이후에 디스커버리 작업을 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비즈니스 측면에 다각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린 비즈니스 캔버스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린 비즈니스 캔버스나 유저 스토리 매핑도 디지털 화이트보드 내의 툴을 사용해서 원격지에 있는 팀원들과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고요. 저희가 리모트 팀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애자일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도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하는 툴, 저희는 피보탈 트래커라는 툴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툴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유저 스토리들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 만들어진 스토리에 대한 백로그를 관리하고 실제로 엔지니어들이 그 백로그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백로그 안에는 다양한 태스크를 넣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또 코멘트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원격지에 우리가 다른 위치에서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백로그 유저 스토리에 있는 코멘트 기능, 태스크 기능을 통해서 다른 팀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애자일 팀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바로 옆에 있는 동료한테 직접 얘기를 하고 그 내용 자체는 이 피보탈 트래커 툴에는 잡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리모트로 작업을 하면서 애자일 팀의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 팀원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피보탈 트래커 안에 코멘트나 태스크 기능으로 다 남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팀원들도 모든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시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애자일 팀을 만들고 그리고 리모트 환경에서 팀을 구성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수치들을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바로 피보탈 트래커에 보면은 다양한 애널리틱스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보고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번다운 차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 팀이 한 사이클, 저희가 일주일에 하나의 이터레이션 한 사이클로 보고 있는데 그 한 주의 이터레이션에서 얼마나 많은 포인트, 스토리 포인트를 실제로 개발했는지를 볼 수 있고 이것들이 2주, 3주 쌓이게 되면은 이 팀만의 하나의 벨로시티, 속도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피보탈 트래커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고요. 이런 트렌드를 보면서 이 팀이 건전하게 지금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포인트가 없는지들을 이런 애널리틱스의 다양한 숫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리모트 환경의 애자일 프랙티스들을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자일 팀이 리모트 환경에서도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스탠드업 미팅을 9시 6분, VMware 탄주 랩스에서는 9시 6분 스탠드업 미팅을 하게 되고요. 스탠드업 미팅에서는 주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팀원들이 어제 했던 일들 또는 우리가 내가 진행해야 되는 아이템들 또는 내가 하고 있는 활동들 중에서 어떠한 브라커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팀원들의 도움이 받을 부분들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 명씩 순차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탠드업 미팅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게 되고요. 스탠드업 미팅이 끝나게 되면은 실제로 저희가 기업 고객들과 일을 할 때는 엔지니어들은 1대1로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고요. 여기 나온 화면과 같이 실제 업무를 할 때는 1대1로 페어 프로그래밍을 화면을 공유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프로덕트 매니저도 마찬가지로 VMware 탄주 랩스의 프로덕트 매니저가 고객사의 프로덕트 매니저와 1대1 페어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디자이너도 마찬가지로 탄주 랩스의 디자이너가 고객사의 디자이너와 1대1 페어를 통해서 이네이블먼트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맛있는 점심도 먹게 되고요. 점심이 끝나면 다시 또 1대1 페어 작업을 진행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6시가 되면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하루의 애자일 팀의 하루 일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리모트 환경에서 애자일 팀을 구성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진행할 때도 화이트보드를 사용해서 팀 간에 공유해야 될 내용들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디지털 화이트보드 내에서도 스탠드업 미팅할 때 팀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 뭔가 우리가 프로그레스를 점검해야 되는 내용들을 작성하고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이 파킹랏인데요. 우리가 미팅에서 정해진 아젠다, 벗어난 내용들이 논의가 됐을 때는 이 파킹랏에 기재를 해두고 관련된 팀원들끼리 별도의 미팅을 잡아서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치에, 다른 장소에서 일하고 있는 팀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활동들, 또 팀원들 간의 이제 휴가 관련된 내용들도 이 팀 캘린더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그림이 바로 팀 캘린더를 만든 프레임입니다. 이 팀 캘린더를 통해서 스탠드업 미팅에서 점검도 하고 다른 미팅에서도 같이 공유를 하고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하나의 비주얼 화이트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팀에서 해야 되는 일들, 투두리스트들에 대해서도 칸반보드를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칸반보드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프로그레스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애자일 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프랙티스 중 하나가 바로 레트로스펙티브라고 하는 회고 세션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 계속 시간을 정해서 팀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잘했는지 아니면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서로 자유롭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작업이 바로 회고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모트로 애자일 팀을 구성할 때도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특정 시간에는 비디오 컨퍼런스에 들어와서 이 회고 세션을 진행하고 있고요. 레트로스펙티브에서는 우리가 한 사이클, 한 주 동안 잘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잘 못했던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하거나 잘못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이제 질문을 갖고 있거나 스틸 원더링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또 아이디에이션 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팀이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은 액션 아이템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 액션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다음 한 주 동안 또 다시 한번 개선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이 애자일 팀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고받는 문화를 셋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모트 환경에서 회고 세션을 했던 사례고요. 사례 두 가지를 갖고 왔고요. 레트로스펙티브를 할 때도 제가 강조해드리는 하나의 포인트가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레트로를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가 세일보트 레트로라고 부르는 화면인데요. 레트로라고 하면 보통 과거의 일들을 회상해서 반성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세일보트 레트로는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향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설정한 목표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우리 팀들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제약 요소와 리스크가 있는지를 식별을 해서 앞으로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더 잘하기 위한 작업으로 세일보트 레트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포스트 팩토라는 툴을 이용해서 레트로를 했던 사례고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잘했던 부분들에 대한 아이템을 우리가 추가했던 내용이고, 가운데 있는 부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전히 질문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추가했던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한 주 동안 뭔가 아쉬웠다 하는 부분들을 캡처한 내용입니다. 이런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모두 놓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액션 아이템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하는 것이 레트로 세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모트 환경에서도 이런 레트로는 반드시 진행해서 이 팀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리모트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디지털 툴들,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리모트 환경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디오, 비디오 컨퍼런싱을 할 수 있는 툴인데요. 많이 쓰고 계시는 줌이라든지 시스코의 웹엑스,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와 같은 이런 툴들을 써서 오디오, 비디오 컨퍼런싱을 하게 되고요. 제가 가장 많이 보여드렸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이 콜라보레이션 툴 중에 미로 툴을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미로는 이제 디지털 화이트보드를 가능하게 하는 이제 툴입니다. 굉장히 많은 애자일 프로젝트들을 미로 안에서 작업을 해서 진행하는 사례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공용 폴더를 통해서 파일들을 공유하는 내용도 가능하고요. 또 G 슬라이드나 시트와 같은 이런 문서 작업을 통해서 우리 영각지에 있는 팀원들과 동시에 문서 작업할 수 있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1대1 페어 프로그래밍, 1대1 프로덕트 매니저와 고객사의 프로덕트 매니저, 또 디자이너끼리도 1대1 페어를 통해서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스크린 쉐어링하는 툴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신 줌도 사용하고 있고요. 1대1 페어 프로그래밍 할 때 튜플이나 스크린과 같은 도구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팀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이제 슬랙 채널, 슬랙 메신저를 통해서 팀 간의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잠시 소개해드렸던 피보탈 트래커 툴을 통해서 애자일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백로그를 관리하는 내용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트렐로나 팀지오 같은 툴, 팀 커뮤니케이션 툴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VMware 탄주 랩스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미러보드, 디지털 화이트보드 미러보드를 활용한 세션을 했던 한 사례고요. 여기 보시면 커서가 계속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이 미러의 장점은 이제 다른 장소에 있는 팀원들이 동시에 작업을 할 때 어떠한 부분에 이제 작업하고 있는지 움직이는 커서를 다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다른 팀원이 어떠한 스티키를 작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작성한 스티키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애자일 프랙티스의 많은 부분들을 이제 미러보드를 통해서 원격지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했었고요. 이거는 미로 CEO, 미로 디지털 화이트보드를 만든 CEO가 했던 말인데요. 실제로 미로 내부적으로 리서치를 했더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티키 노트를 디지털 화이트보드에 붙이고 있던 회사가 바로 VMware 탄주 랩스, 제가 소속된 VMware 탄주 랩스였다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만큼 저희 VMware 탄주 랩스가
리모트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컬래버레이션을 하고 있고 리모트 환경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형태의 애자일 프랙티스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메시지로 보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초두에 뉴노멀 시대의 Agile is on 이라는 저희가 최근에 밀고 있는 슬로건을 말씀드렸는데요. Agile is on은 Agile 프랙티스, Agile 프로젝트 팀, Agile 조직 문화가 온라인화로 간다. 리모트 환경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스위치를 오프에서 온으로 키듯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디지털 이노베이션이 이 Agile을 통해서 가속화될 수 있다. 온라인화 되면서 우리가 스위치 오프에서 온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뉴노멀 시대 Agile is on. 최근에 코비드19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이노베이션에 대한 니즈와 투자와 많은 전략적인 프로젝트들은 더욱더 가속화해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이노베이션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 내에 밸런스된 애자일 팀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밸런스된 애자일 팀이 애자일 역량, 앱 현대화에 대한 역량을 갖고 뿐만 아니라 리모트 환경에서도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의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바로 VM웨어 탄주랩스 저희 조직에서 여러분들 국내 기업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애자일 팀을 만들고 조직 내 애자일 팀을 확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VM웨어 탄주랩스에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도 많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프로덕트를 만들고 건전한 애자일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에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웨비나는 마치겠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질문이 있으시면 앞으로도 이메일이나 저희 VM웨어 탄주 팀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앞으로도 기업 내 더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만들고 애자일 팀을 만드는 것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